여수 거북선과 서울 북악약품의 플레이오프 3차전. 서울 북악약품이 1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미세한 흐름을 맞은 장고대국입니다. 네, 이민진 선수가 시종일관 좀 끌려다니는 흐름에서 역전에 성공했는데요. 네. 역전에 성공했다가 그 직후에 두 번의 끝내기 실수가 나오면서 지금은 미세한 흐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느낌은 미세한데 약간 백이 앞서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큰 틀에서는 미세합니다. 하나, 둘, 셋. 지금 이쪽 패를 하는 과정에서 다섯. 이민진 선수가 이렇게 패감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치중간은 끝내기를 보고 있는 거죠. 이쪽이 꽤 크니까 이쪽을 받아야 한다면 이 패를 굴복시키고 다음에 여기까지 단수 치는 것이 백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끝내기 수순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곳 흑에게 손이 돌아갔습니다. 지금 우중앙 쪽을 받질 않았죠. 이쪽 치중간 끝내기가 있는데 이쪽을 받질 않았습니다. 이곳이 더 크다고 본 거죠? 지금 이곳이 5집 정도 되는 끝내기인데 지금 5집짜리를 두질 않고 이쪽을 놓습니다. 조금 과연 몇 집일지. 이곳은 1집, 2집, 3집, 5집까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끝내기 교환으로 김비리 선수가 조금 당한 건가요? 네, 김미리 선수가 우중앙 쪽 끝내기 하는 것이 더 커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후반 끝내기에서는 양 선수 모두 조금씩의 실수를 교환을 한 상태고요. 지금 흑이 이쪽을 끝내기를 했어도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 싶었던 장면인데 미세하게는 뭐 만들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를 끝내기 하고 이쪽을 당했습니다. 느낌은 약간 흑이 손해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하나, 김민희 선수가 좀 덤을 빼기 어려운 정도? 그 정도의 흐름으로 생각이 됩니다. 덤에 걸리는 흐름이 되겠네요. 이민진 선수가 만약 승리를 거둔다면 이제 1대1 상황이 되고 3국에서 이제 저희의 예측으로는 여수 거북선의 이슬아 선수와 네. 서울 북악약품의 숭롱의 선수의 만남으로 예측이 되고 있죠. 마지막. 하지만 정확한 건 셋. 1국이 넷, 이민진 선수의 승리로 여섯, 끝나 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네, 아직까지는 오더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 바둑이 끝이 나면 그 직후에 이제 양팀 감독이 오더를 제출하게 됩니다. 여수 거북선 팀에서 나올 수 있는 선수는 이슬아 선수와 김혜림 선수이고 서울 북악약품은 숭룡의 선수와 문도원 선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선수가 뭔가 좀 버텨가죠. 이 패를 끝까지 버틸 수 있다면 그때는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하나, 둘, 차근차근 메워가고 있습니다. 이 패는 확실히 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패를 양보하는 것과 양보하지 않는 것은 두 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세하게 이제 백이 좀 좋은 상황이라면 좀 변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패 걸어갔어요. 이제는 그냥 저 패를 보면 되겠네요. 저 패가 승부패입니다. 네. 우변에 나 있는 지금 모양의 패. 자, 미세한 흐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세하지만 이민진 선수의 승리가 유력시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패를 걸어갔을 때 저 패를 별 대가 없이 백이 지게 된다면 그때는 역전이죠. 그런데 이민진 선수가 패감 계산이 완벽하게 끝난 것일지 약간 애매합니다. 지금 백의 확실한 패감이라면 지금 이 자리는 패감이 될 것 같죠? 이곳은 받지 않았을 때 따내는 것이 이 전체 대마의 선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네.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곳을 딴다면 흑도 여기에 한 패감은 마지막. 있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셋, 하고 따냈을 때 다섯, 여기서 백의 패감 여섯, 이쪽이 일곱. 있어서 가능하다는 뜻일지. 자체 패감을 사용하면 거기서는 다시 생각을 달리할 수 있으니까요. 흑도 웬만하면 여기를 나가지 않고 패를 이기고 싶은데 이 상황에서 조금 애매합니다. 흑이 이쪽 패감을 사용할 여지가 있고 이 패감을 사용했을 때는 백이 여기를 따내고 나서 한 번 더 뒀을 때 이 흑돌이 잡히지 않는지까지는 봐야 되거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무튼 지금 평범하게 갔다면 김민희 선수가 약간 부족했던 상황에서 지금 저 패는 확실히 변수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촐기 상황인데요. 두 선수 봐야 할 게 참 많아졌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이민진 선수가 과감하게 패를 걸어가긴 했지만 100%의 확신을 갖기에는 조금 어려운 장면입니다. 그래도 지금도 김민희 선수가 이렇게 나가는 패감을 사용하지 않고 이 패를 이기기는 좀 어렵긴 할 것 같아요. 이제 다시 한번 패감을 계산해 보면 흑이 여기 패감을 사용하면 마지막 하나, 이게 거의 받아야죠. 받지 셋, 않으면 따고 나서 다섯, 이쪽에서 한 집 확보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전체 백대마가 걸립니다. 그럼 여기서 받고 따낼 때 이제 여기 패감을 한번 사용을 하고요. 따내면 흑이 어설프게 패감 사용하면 백도 당연히 해소를 합니다. 이건 잡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집으로 워낙 크기 때문에 흑도 그에 걸맞는 패감을 사용해야 되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이곳이나 이런 곳이에요. 패감을 사용을 한다면 마지막 따낼 때 여기서가 문제인데요. 넷, 다섯. 백이 약간 악수이지만 이런 쪽 패감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에 붙이는 끝내기나 뭐 이쪽이 크다고 보고 이제 이쪽 패감 사용하는 것이 있죠. 확실한 것은 지금 이민진 선수가 이 패를 걸어갔기 때문에 약간 백이 우세했던 상황에서 변수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네, 이곳 패감이 되는 자리죠.
서로 정말 한패감이 아쉬운 순간입니다. 나갑니까? 여기서 이민진 선수가 계속 단수를 안 칠 것 같거든요. 다시 냉정하게 뒤로 받고 이제 끝내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지. 네. 근데 저 패를 버티는 게 있어서는 약간 변수는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민진 선수는 상중앙 쪽을 막았는. 네, 지금 끝까지 패를 할 수 없다고 본 거죠. 그렇다면 그냥 이수와 이수의 교환만 됐을 뿐 애초의 형태로 환원이 된 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패를 그냥 뒤로 받는다고 봤을 때는 확실히 흙이 부족했는데 그쪽을 버티면 일단 미세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이제 그만큼 저 패가 중요하죠. 네. 이제는 흑의 입장에서도 저 패에 대한 별 여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있는 것이 백이 단 한 패감, 마지막 한 패감 가지고는 이제 흑도 나가는 게 있긴 있어서 받았어요. 아, 글쎄 어쩔 수 없다고 보고 받긴 했겠습니다만 네. 저곳을 흑이 그냥 저렇게 받는 순간 버티질 바둑은 못한 네, 건데요. 백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버티기 어려웠나요? 저 패를 백이 들어가는 순간에 흑돌 맞습니다. 전체가 걸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받아 주었는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느낌상은 저곳을 저렇게 흑이 후퇴하는 순간에는 이민진 선수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민진 선수가 역전에 성공을 해서 마무리까지 짓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흐름은 그렇죠. 이제 남은 끝내기는 여기가 세 집짜리 끝내기이고 반상 최대로 보입니다. 여기를 끝내기 할 때 쪽을 막고 이제 끝내기를 진행을 하면요. 반집은 백이 이길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는 눈에 보이는 끝내기 자체 네. 그 자리가 몇 개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끝내기에서 두 선수가 약간씩 실수는 있는데 네. 이곳의 패를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상황이라면 미세했거든요. 마지막 그것이 아니라면 김미리 선수가 좀 역전시키기는 어려웠던 흐름입니다. 넷, 다섯. 지금 이쪽으로 끝내기를 들어갔죠. 이곳이 역끝내기 한 집 반짜리입니다. 후수 세 집과 맞먹는 자리죠. 마지막 하나, 김미리 선수가 이 바둑을 패하게 된다면 이 상변 쪽에서의 변화가 일단 가장 아쉽죠. 이 좌변을 도려내면서부터는 흑승 무드였는데 상변 쪽에서 너무 쉽게 처리하다가 너무 많이 당했고 사실 끝내기에 접어들어서는 이민진 선수가 뭐 이쪽을 교환한 것이라거나 혹은 이쪽 한 칸 뛰는 수 이제 두 번의 끝내기 실수가 나오면서 네. 좀 미세해지는가 싶은 그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래도 이민진 선수가 이 패를 끝까지 굴복을 시키면서 미세하지만 백승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제 남은 자리는 두 집 이상의 자리가 없죠. 100 이렇게 받아서 이쪽은 이제 정리가 될 테고요. 선수 한 집 내지는 후수 두 집짜리 끝내기만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는 두 선수가 헷갈릴 만한 끝내기도 없겠어요. 네, 이제는 뭐 어려운 곳이 없죠. 그래도 남은 끝내기 중에는 여기가 큽니다. 여기가 단순하게 선수 한 집짜리가 아니에요. 네, 그 자리가 지금 한 집 반짜리잖아요. 나중에 여길 집어서 한 집 없애는 것이 있으니까 역끝내기 한 집 반이라면 후수 세 집이고 여기보다는 여기가 큽니다. 네. 방금 전에 끝내기에서는 이민진 선수가 살짝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저의 계산으로는 백승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약간의 변수가 있다면 이제 이 패를 흑이 끝까지 지금 따내고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있다면 그때는 좀 변수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평범한 그림으로는 백승이에요. 네, 과연 패로 마지막까지 버텨갈 수 있을지. 마지막 하나, 둘, 근데 이 패를 따냈을 때 지금 끝내기를 할 때도 잊지 못하고 계속 버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바둑은 이민진 선수의 승리가 유력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내기 어려운 곳이 아예 없죠. 지금 이곳이 두 집짜리, 이곳이 두 집짜리입니다. 나머지는 다 선수 한 집짜리예요.
마지막. 하나, 마지막까지 셋, 개가를 해보는 네. 거겠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그곳을 둔 것은 역끝내기 한 집자리를 두었기 때문에 두 집자리를 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 두 집자리와 여기 두 집자리를 맛보기라고 본다면 이민진 선수가 여기를 찝고 이곳을 이으면 바둑은 깔끔하게 끝이 났어요. 여기를 두면 여기를 두고 이쪽 두 집자리를 두면 마지막. 반대쪽에 두 집자리를 둡니다. 둘, 셋, 그럼 네. 여기 한 집자리와 여기 한 다섯. 집자리도 맛보기죠. 여섯. 네. 그럼 마지막 반패만 남는데 이 반패를 흑이 이겨도 백의 반집승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쪽과 이쪽은 맛보기죠. 네, 어떻게 해도 이민진 선수가 마지막. 최소 반집은 남깁니다. 둘, 셋, 넷. 네, 하변 끝내기 들어갔고요. 이제 곧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가 약간 착각했던 부분이 있네요. 제가 아. 지금 계산해서 한 집을 네. 잘못 세우고 있던 다섯. 부분이 있네요. 여섯. 그렇다면 마지막 반패 승부일까요? 반집 네, 승부에서 제가 지금 그냥 반집이면- 빠르게 계산을 할 때는 지금 이쪽 부분에 가입하는 것을 빼놓고 계산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럼 그냥 한 집 차이가 나죠. 그럼 이 바둑 반패 승부일 것 같은데요. 우변에 있는 반패예요. 이쪽 반패가 중요합니다. 있고 이쪽을 두고 마지막. 여기를 따내서 하나, 둘, 처리가 되죠. 셋, 여기와 네. 여기는 맛보기 자리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팩간 관계를 여덟. 좀 봐야 되는 건가요? 뭐 공배를 세워보면 가장 확실한데요. 이곳을 따냈을 때 공배가 좀 많긴 합니다만 뭐 여기는 이렇게 되는 자리라고 보고 이쪽과 이쪽은 맛보기입니다. 만약 이 패를 백이 양보를 한다면 이렇게 처리가 되죠. 이곳을 두고 따고 마지막. 하나, 네. 둘, 패는 셋, 흑이 셋. 이긴 진행이죠. 네, 이겼다고 봤을 때가 그렇습니다. 저 패를 양보하면 백이 마지막 공배를 메우는 것 같아요. 이건 네, 그럼 저 패가 승부입니다. 근데 제가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저는 네. 그러니까 한 집이 더 여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승패하는 상관이 없다고 봤는데 넷, 이민진 선수가 다섯, 그렇다면 역끝내기 한 여섯, 집 반짜리를 놔두고 지금 일곱. 두 집짜리 끝내기를 한 게 패착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겠네요. 네. 어차피 반집은 이긴다고 보고 이수에 대해서 뭐 그렇게 코멘트를 하진 않았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라면 저 패를 지는 순간에 그쪽은 결정적이죠. 문제가 좀 되겠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패. 승부 패가 될 것 같습니다. 패감을 일단 세워보죠. 이 패를 100이 이긴다면 뭐 다른 걸 세워볼 필요가 없습니다. 100의 패감은 지금 하나, 둘. 그런데 어차피 비슷할까요? 이런 부분 약간 이제 서로 누가 써야 할지가 애매한 자리가 되는데요. 패감을 세워보면 앞으로 100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고요. 흑은 하나,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은 뭐 패감도 비슷하긴 합니다. 방금 전에 이제 계산을 해보다가 말았던 부분이 여기를 나가고 이렇게 되면요. 이 상황에서 이쪽 패감이 되죠. 그렇다면 패감이 받지 않으면 여기를 막아서 이을 때 이렇게 내려서면 한 수가 빠릅니다. 그럼 흑이 패감이 더 네. 많은 거 아닌가요? 김민희 선수가 패감이 많아요. 저 패를 흑이 이겨서 반집을 이긴다면 이민진 선수 이수가 패착입니다. 네, 귀가 계속해서 패감이 나옵니다. 앞으로의 패감을 세워보면요. 이 상황에서 하나, 둘, 셋, 세 개가 더 있죠. 흑은 하나, 둘, 셋. 이쪽 혹시 패가 안 됩니까? 다시 보죠. 지금 받을 때 따내고 이곳은 패감이 되죠. 마지막. 하나, 따낼 때 둘, 셋, 넷, 다섯, 먹여치면요. 여섯, 일곱. 따고 이쪽을 단수치고 따냅니다. 지금 한 패감 승부예요. 딸 때 네. 이쪽을 먹여치고 따면 흑이 여기는 패감이 있죠. 그런데 다음 패감이 흑의 한 패가 네, 지금 모자른 여기를 따내면 건가요? 이 상황에서 지금 패감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기가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죠? 여기를 둬도 이렇게 받으면 마지막. 못 사. 네, 안에서 살지는 못합니다. 넷, 다섯. 결국 우여곡절 끝에 지금 한 패감 차이로 승패가 갈리게 되었는데 이민진 선수가 패감이 하나 많아 보이네요. 지금 이민진 선수가 지금 물을 마시는 것은 이제는 이겼다 이런 느낌입니다. 한 패감 차인가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패감이 하나 차이네요. 지금 뭐 서로 어려울 것이 없고 패감이 몇 개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민희 선수가 착점을 못하는 것은 딱 지금 타이밍에 저 패가 승부패이고 저 패를 져서 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넷.
이민진 선수로서는 정말 다행이지만 김미리 선수로서는 이 패감한 게 참 아쉬울 것 같습니다. 애초에 여기를 물러섰을 때는 흑이 좀 이기기 어려웠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민진 선수의 실수와 함께 거기서부터는 이제 마지막 반패 승부가 되었는데 한 패감 차이라면 이제 끝내기에서 패감 득을 보는 끝내기가 없었을지 뭐 그런 부분으로 자꾸 생각이 나죠. 셋, 넷, 다섯. 지금 이민진 선수는 빠르게 착점하는데 김미리 선수는 다 끝나고 지금 착점을 못하는 것이 지금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얼굴이 좀 붉어졌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패감 한 개 차이로 반칙 지는 것은 정말 뭐 1년에 한 번도 잘 안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개개인에게는 1년에 한 번도 잘 안 나오는데 지금 딱 그 상황을 김미리 선수가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요. 네. 1대1이 된다면 이제 3번 주자들은 긴장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김미리 선수가 이상할이 많지 이번 시즌에는 미세해지면 반칙 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정규리그에서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송혜령 선수에게도 그랬던 것 같고요. 박태희 선수에게도 그랬었고 계속 미세하면 지는 패턴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대국도 결국 이 역전을 당해서 반지패를 맞이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바둑은 지는 쪽이 그냥 역전패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이길 찬스는 하나, 있었기 때문에 네. 지는 쪽이 역전패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하긴 뭐 후반부에서도 몇 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전반에는 김미리 선수가 앞섰던 상황이 많았고요. 후반에는 이제 이민진 선수가 역전에 성공한 이후에는 거의 이기는 흐름이었는데 결국은 딱 반집까지는 추격을 허용하고 거기서 승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지금 다른 곳에 팩감이 하나가 없을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팩감이 나올 곳이 없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이제 여기서의 패감이 없는 건데요. 네, 이제는 뭐 패를 양보할 수밖에 없고 패를 양보하는 순간에 마지막 공배를 메우는 쪽이 지거든요. 마지막 공배는 흑의 차지가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패는 100이 이겨갔습니다. 중반까지는 이민진 선수가 굉장히 불리했던 바둑인데 그 이민진 선수 특유의 그 중반 추격 오늘 바둑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마무리 단계에서의 흔들림은 있었지만 결국은 마지막 반집을 지켜냅니다. 두 선수 모두 결과를 알고 있겠죠? 네. 반집이죠. 31집 대 25집입니다. 김미래 선수가 쉽게 검토를 하지 못하네요. 네.
그만큼 아쉬움이 많이 남는 판이고 특히 중반 한 백수 언저리 무렵에는 그때는 김민희 선수가 이 바둑을 지는 일 없다라고 좀 확신하는 듯한 그런 흐름이기도 했어요. 쉽게 처리하는 면에서도 그랬고 근데 막판에 이제 역전을 허용한 것은 역시 상변 쪽에서의 그 당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네. 참 생각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이민진 선수는 여수 거북선 팀에게 희망이 됐어요. 네. 네, 워낙 여운이 길게 남기 때문에 지금 두 대국자가 복귀를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1국 장고대국의 결과 여수 거북선의 이민진 선수의 반집 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네, 이번 대국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요. 이제 양 팀의 스코어는 1대1 상황. 이쯤 되면 3국 출전 선수들이 궁금해지는데요. 현재까지의 예측으로는 이 여수 거북선 팀의 이슬아 선수, 서울 북광약품 팀의 승롱의 선수가 유력시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문도원 선수와 김혜림 선수도 출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수 거북선과 서울 북악약품 플레이오프 3차전 이제 1대1입니다. 과연 마지막 3국 어떤 선수들이 출전을 할까요? 잠시 후 2부에서 확인해 보시죠. 2017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플레이오프 3차전 여수 거북선과 서울 북악약품의 대결입니다. 이제 선수들이 3국을 준비 중인데요. 먼저 지난 앞에서의 대결 1국 장고대국과 2국 속기대국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2국 속기대국에서는 최정 선수가 조금 빠르게 승부를 확정 지은 상태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면에 있어서도 상대에게 찬스를 한 번 더 내주질 않았고요. 좀 단명국으로 끝이 났죠. 최정 선수의 승리가 좀 손쉬운 승리였다면 네. 여수 거북선 팀의 임민진 선수의 승리는 굉장히 힘겨운 승리였고 김미리 선수와의 이 반집 승부에서 마지막 반패 하나 차이로 그러니까 패감 하나 차이로 이제 명함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양팀 1대1이 되었죠. 1대1 상황에서의 3국 사실 저희 오더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지만 정말 그 오더로 갔더라고요. 지금 아직까지 예측만 했던 상황에서는 네. 이제 이슬아 선수와 승롱의 선수가 양 팀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었습니다.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을 비교해 본다면 어떤가요? 어떤 선수에게 더 포인트가 있을까요? 두 선수 2대2이고요. 두 선수가 이번 시즌에 한 차례 만남이 있었는데 네. 당시 이슬아 선수가 이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만 그 승리가 이 시간승이거든요. 그래서 좀 내용면에서는 오히려 한 판 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두 선수의 대결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의 대국자, 3국 대국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국 속기대국 여수 거북선의 2주전이죠. 이슬아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정규 시즌 7승 6패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네, 마지막에는 승률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이번 시즌 내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슬아 선수입니다. 네, 서울 북악약품의 용병 송용의 선수가 속기대국 준비 중이고요. 6승 6패 정규 시즌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포스트 시즌에서도 2승 1패로 제 몫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1국과 2국, 3국도 다 비슷한 정규 시즌 성적을 냈던 선수들끼리 좀 만난 것 같아요. 네, 양 팀에서 에이스끼리 격돌을 했고 이제 두 번째 선발 투수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바로 이슬아 선수와 승롱의 선수인데 네. 마지막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만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뒤가 없는 승부이고 이 대국에 승리하는 팀은 이제 챔피언 결정전으로 직행을 하게 되고 패배하는 팀은 2017년 시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중요한 순간을 두 선수가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에게는 굉장한 부담감이 될 테고 그 부담감을 누가 이겨내느냐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할 것 같은 한판 승부입니다. 네, 챔피언 결정전 진출팀을 가리는 마지막 단판 승부입니다. 여수 거북선의 이슬아 선수와 서울 북악약품의 승용의 선수의 대구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7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네, 오늘의 심판은 서건우 프로가 맡게 됐습니다. 아직 대국 시간이 안 됐죠. 두 선수가 아주 긴장되는 순간 마음을 가다듬고 있고요. 이제 대국 개시 선언과 함께 잠시 후에 이 결정적인 상국이 시작이 됩니다. 네, 이제 승부는 1대1. 3국의 결과에 따라서 팀의 운명도 가리게 됩니다. 여수 거북선의 이슬아 선수죠. 머리가 많이 길렀네요. 네. 짧게 머리를 잘라서 약간 충격을 주었던 네. 이슬아 선수인데 한동안 한국 기원을 검색하면은 그 배너에 여자 삭발이라는 단어가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아마 이슬아 선수의 영향인 것 같고요. 네. 지금 화면에 잡히는 이 선수가 숭룽의 선수입니다. 정말 결정적인 그런 대국이네요. 이런 결정적인 대국은 1년에 몇 번 감상을 못 하잖아요. 한편으로는 선수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저희도 긴장이 되지만 일단 대국 내용이나 어느 팀이 챔피언 결정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좀 기대되는 한판입니다. 네. 포항 포스코 캠텍 팀에서는 어떤 팀을 더 편안해 할까요? 글쎄요. 두 팀 모두 전력은 비슷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최정 선수를 보유한 부강약품팀이 확실한 에이스 카드라는 점에서는 좀 강점이 있고 이번 시즌 보여주었던 팀 전체 어떤 균형 잡힌 모습에서는 여수 거북선 팀이 앞서 있기 때문에 두 팀은 거의 전력이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네. 포항 팀으로서는 누가 올라오더라도 좀 까다로운 승부가 되겠네요. 앞서 잠깐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승롱의 선수와 이슬아 선수는 이번 시즌에 한 차례 만남이 있었죠. 그 당시에 이슬아 선수가 필패의 바둑이었는데 이제 승롱의 선수가 시간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슬아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났던 그 한 번의 대국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두 선수의 상대 전적에서는 2대2로 팽팽합니다. 네, 우선 초반 포지는 빠르게 진행을 시켰는데요. 네, 우상기의 두 칸 높은 굳힘. 앞서 최정 선수와 김다영 선수의 바둑에서도 저 두 칸 높은 굳힘이 등장을 했었죠. 최근에 저수가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초반 전략이 궁금합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포석이라면 이쪽을 붙이고 이렇게 두고 나서 바로 이 자리를 급습을 하는 것이 최근에 유행하는 포석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그 진행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여기를 두었을 때에는 붙이고 이렇게 두 칸 벌리는 진행이 많이 사용이 되죠. 여기서 백이 선택할 수 있는 수는 이쪽 치받는 수, 이쪽 붙이는 수.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승룽의 선수는 제가 이 선수가 뭐 말이 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옆에서 대국하는 것을 많이 지켜보지 못했기 때문에 큰 승부에서 긴장을 하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슬아 선수는 긴장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 큰 승부에서요? 네, 이슬아 선수는 조금 배짱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치받는 걸 선택을 했네요. 가장 쉽게 정리를 하고 있죠. 방금 전에 이수도 이쪽 한 칸 띄는 조금 어려운 변화가 있었는데 쉽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손이 비교적 빠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결단력이 있고 과감한 바둑을 구사합니다. 네. 확실히 착점 속도가 좀 빠른 편이죠? 네.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 1년 농사를 결정짓는 그런 한판의 승부이지만 두 선수에게서는 뭐 그런 면은 그냥 착점하는 그런 반회적인 요소만 본다면 크게 찾아볼 수는 없어요.
이스라 선수는 정규리그에서 7승 6패, 포스트 시즌에서 1전 1패이고 승롱의 선수는 정규리그 6승 6패,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서 2승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이쪽을 두 칸 벌릴 때 나중에 걸치면 이 협공을 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 걸쳐두고 나서 두 칸을 벌리는 것은 그런 이유가 됩니다. 승롱의 선수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한국에 체류를 하면서 이번 3차전까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서울 북악약품팀이 승리를 거둬서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을 한다면은 그 체류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질 텐데요. 네. 그것을 바라고 있겠죠. 서울 북악약품팀에서는요. 이스라 선수는 미리 하나 흙이 걸쳐 두었기 때문에 이 한 점을 공격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래도 소목에서의 굳힘은 화점에서의 굳힘보다는 좀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 뭐 보통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굳혀서 일단 큰 자리부터 향했고요. 이런 경우에는 딱 세 가지 정도 이제 흙이 떠오르는데 크게 보면 이쪽과 이쪽이고요. 두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쪽을 둔다면 흙은 달리고 두 칸을 벌리게 되고 네. 상변을 둔다면 이렇게 두거나 이쪽을 붙여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수가 예전에 많이 사용되던 수법이라면 최근에는 바로 붙여서 진행을 시키는 경우가 많죠. 그러고 벌리나요? 네, 그러고 나서 뭐 이곳이나 이곳으로 벌리면 보통의 진행인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기를 두고 이렇게 다가서는 수도 제격입니다. 네, 과거의 수법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럼 백은 흙이 두지 않았던 좌악의 쪽을 두는 건가요? 이쪽을 둘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아니면 이곳도 큰 자리입니다. 흙이 여기를 붙였을 때에는 백이 다가서는 것이 싫어서 붙이는 것도 하나의 이유거든요. 그곳 아니면 이제 이쪽으로 다가서고 이쪽을 다가서면 흙도 두 칸을 벌려서 여기를 제압을 당하지만 이쪽을 눌러가서 충분하다는 것까지는 흙의 구상 속에 있을 겁니다. 또 이쪽을 간다고 해도 이스라 선수가 붙이고 이렇게 다가설지 아니면 그냥 바짝 다가설지 그런 건 좀 고민이 되죠. 확실히 이스라 선수에게 고민되는 자리인가 봅니다. 이쪽을 가는 것이 먼저 떠오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쪽을 갔을 때 흙이 다가서는 수가 워낙 제격이 돼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본다면 이제 우변을 갈 때 백이 이렇게 가는 수 혹은 흙이 간다면 흙이 이렇게 가는 수 이 자리도 분명 좋은 자리죠. 하지만 당장은 이쪽이 먼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은 여기를 두고 흙이 달릴 때 네.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 것과 실전처럼 먼저 이쪽을 오는 것 두 가지가 있었죠. 네, 이스라 선수는 협공을 선택을 했고요. 네, 그런데 협공을 가는 그 방향에 있어서 약간 독특한 느낌도 있습니다. 간다면 보통 낮게 두는데 낮게 두 칸이나 낮게 한 칸으로 다가서는 경우가 많죠. 이곳을 높게 갈 때는 보통 여기를 교환시켜 두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환 없이 그냥 갔기 때문에 약간 특이한 감각으로 평가가 됩니다. 교환이 없는 만큼 흙도 귀를 둘 수 있어진 거죠?
그런데 귀를 그냥 둔다면 백도 여기 다가 선수가 좋으니까 지금 뭐 이쪽 갈 수도 있고요. 그냥 여기를 갈 수도 있어요. 여기를 가고 받으면 이렇게 눌러서 이런 식으로 진행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니면 좀 발빠른 수법을 선택을 한다면 이렇게 달리고 나서 이쪽을 다가서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어차피 여기에 흑돌이 있어서 백이 이쪽으로 틀어막는 것은 흑의 입장에서는 크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두 점에 대한 강렬한 공격이 없다면 이런 진행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붙여서 처리를 네. 하나요? 이쪽을 두는 데 있어서는 좀 더 평범한 쪽으로 선택을 하네요. 뒤로 잇고 이렇게 넘는 진행이 예상이 되죠. 이국에서도 비슷한 모양이 나왔었는데요. 당시에는 이수가 한 칸 아래로 있었고 이렇게 한 칸 띄어져 있었던 상황에서 여기를 호구치고 이쪽을 눌러 막는 진행이었죠. 지금은 흑돌이 그렇게 뭐 공격이 될 곳마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 선수도 지금 당장 이쪽을 건드리기보다는 이런 곳을 가고 나서 이제 천천히 이쪽을 노리는 편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백이 나중에 약간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 이 흑돌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든다면 여기를 두고 뭐 흑이 한 칸 띄거나 이쪽을 둔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들여다보는 수가 되는지가 약간 의문입니다. 그냥 가면 여기를 호구 쳐서 흑이 쉽게 안정을 꾀할 수 있고 네. 이렇게 간다면 받아줄 때에는 이 공격이 가능하지만 흑도 여기를 째서 반발했을 때 이게 조금 애매하거든요. 끊으면 잡긴 잡습니다. 그런데 잡고 나서도 바깥쪽에 다 선수가 돼서 과연 들여다봐서 백이 얻은 것이 있는지 그건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상변 차지에 가고요. 흑도 우변 벌릴까요? 이곳 아니면 이곳인데요. 여기를 그냥 갔을 때에는 이 침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칸을 뛴다면 백이 이쪽을 먼저 갈 수는 있죠. 그럼 이렇게 두고 이곳이나 이곳으로 두는 그림이 예상이 됩니다. 상변 선택을 했고요. 백이 이렇게 두는 것은 흑이 다가서는 방향이 명확해지니까 그것을 애매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스라 선수가 좀 독창적인 감각을 선보이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뭐 백이 그렇게 좋은 모양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인 거죠?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해도 최소한 한 칸 아래에 있는 편이 나으니까 이렇게 될 거라면 이 위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지금 이스라 선수가 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 자리 이외에는 잘 떠오르진 않습니다. 그래도 빠른 결단력을 보여주는 이스라 선수인데요. 여기서는 시간을 좀 사용해 가고 있습니다. 바짝 갑니까? 좀 더 귀에 다가섰는데요. 이수는 여기를 흙이 다가설 것이 뻔하거든요. 이수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합니다. 뭐 귀를 붙여서 귀를 도려내는 작전이라거나 네. 뭐 그런 쪽까지 수익기가 가능해야죠. 여기를 붙이고 젖히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흙도 그 붙이는 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먼저 치봤죠. 이렇게 치받아 놓으면 귀에서는 별다른 맛이 없는 건가요? 이렇게 됐을 때에는 방금 전에 붙이고 젖힌 수는 확실하게 방비가 됐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기를 두고 치받을 때 이런 식으로 두는 바둑, 이스라 선수의 이 정규리그 바둑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잠시 자리를 떴던 이스라 선수가 자리에 복귀했고요. 백촐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 선수의 초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 승용희 선수는 4분 정도의 생각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를 두는 수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이런 식의 교환은 아깝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리 둬서 흙이 어떻게 받을지를 물어보고 흙이 이제 이렇게 받으면 이미 득이고요. 이쪽으로 받으면 이것을 이용해서 또 다르게 행마하고 이런 작전은 일리가 있습니다. 넷, 다섯, 과연 어떤 선택을 여섯. 할지.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그냥 느는 것은 승롱이 선수가 바라는 바거든요. 이것은 여기를 두거나 혹은 바짝 다가왔을 때 백의 행마가 조금 무겁다고 느껴집니다. 느는 것만은 피해야겠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붙입니까? 붙이는 건 좀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수가 이 붙이는 수를 방비하려고 둔 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붙였으니까 약간 의외의 감각이긴 합니다. 흙은 여기를 바드랑이를 놓고 그 다음에 어떤 변화를 보고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승롱이 선수는 아직까지는 시간의 여유가 있죠. 지금 첫 번째 좀 어려운 장면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간을 좀 투입을 할 것 같고요. 네. 일감으로는 뭐 당연히 여기 젖히는 수입니다. 그러면 수가 나지 않는 거죠? 당장은 뭐 어떤 수가 있는 건 아니죠. 단지 이제 이스라 선수는 이 붙인 수가 당장 수를 내겠다는 의도보다는 이 수를 이용해서 뭔가 활용을 하고 그걸 통해 이 한 점에 대한 행마를 결정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승용희 선수가 장고를 오래 하는 것으로 봐서 지금 이쪽 젖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쪽으로 가네요. 일단 평범한 수이긴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 선수가 어떻게 활용할지 좀 봐야겠어요. 느낌으로는 흙이 치받았을 때 3-3 붙인 것은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거든요.
중앙 한 칸 띄므로 받아가는데요. 글쎄요, 이 정도라면 왜 저기를 붙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흙은 협공하면 되는 거죠? 네, 흙은 협공을 가는 게 일감이죠. 약간 이곳의 형태가 백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순환후기를 해보면요. 원래 이렇게 굳혀져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애초에 흙이 이쪽 소목에서 이렇게 굳혀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원래 백이 이렇게 두는 수는 있어요. 이쪽 붙이는 것과 이쪽 붙이는 걸 맛보기로 하는 수죠. 그때 흙이 여기를 받는 수가 보편화되어 있지만 여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흙이 이것을 받아 먹고 붙일 때 이렇게 다가선 거니까 나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귀에 3,3 붙인 교환이 대약수가 되어 있죠. 여기를 한 칸 띄어서 행마할 때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쪽 부분의 약점을 노릴 때 그때 좀 좋은 행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쪽에 뒷맛이 없는데도 이쪽을 한 칸 띄었으니까 여기를 붙이고 한 칸 띈 것은 30초. 어떤 일관성에 있어서는 셋, 넷,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다섯, 별로 연관이 없어 여섯. 보이네요. 네. 일곱, 정말 여덟.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나중에 이쪽을 젖혀서 활용하려는 생각은 좀 있겠죠. 젖히거나 이쪽을 붙였을 때 그때 이곳에 백돌이 있는 것이 여기를 뚫고 나오는 것을 봐서 좀 도움이 되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 노리는 겁니다. 하지만 강도가 좀 약하네요. 포석에서는 약간 승롱의 선수가 편한 흐름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큰 차이는 절대 아니죠. 들여다보고 받으면 이쪽을 받겠다는 거죠. 뭐 이곳이나 이곳으로 받아서 모양을 정돈할 생각입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이을 수 없나요? 아니요, 일단은 일감은 있는 것인데 뭐 상대 의도가 딱 눈에 보이니까 이스라 선수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잊지 않고 다른 곳을 둘 때에는 뭐 이런 데 붙이거나 뭐 이런 데 밀거나 이런 정도인데 30초. 당장은 둘, 어느 쪽을 두더라도 흙이 셋, 돌파에 들어갔을 때 넷, 꽤 통렬해 보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여기서 철기를 2번이나 사용했는데요. 한 번을 더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이스라 선수도 그냥 쉽게 둬줄 것 같지는 않네요. 잊지 않고 다른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둔다면 아마 이쪽 붙이는 걸 생각해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찌른다면 이쪽을 끼어 이어서 이렇게 하고 나서 좀 밀어가는 조금 과감한 전략을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둘, 셋, 넷, 이번에는 아, 그리고 그쪽입니까? 붙이긴 붙였는데 방향이 네, 다른 곳이에요. 반대쪽이죠. 여기를 돌파를 하면 젖히고 치받을 때 이런 정도까지는 백도 생각을 해둬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대비책이 없다면 좀 이상하죠. 승롱의 선수는 여기를 늘거나 뚫거나 딱 2가지 선택만 있습니다. 왠지 기분으로는 늘어주고 싶지는 않아요. 기세인가요? 네, 왠지 반발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승용희 선수도 철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흙 졸기를 시작했습니다.
왠지 상대방이 해달라는 대로는 해주기가 싫거든요. 보통 기사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의미에서는 차단을 가고 싶은데요. (30초) 하나, 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다른 의미에서의 반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 선수가 여기를 붙였을 때에는 늘어달라는 이야기였고요. 네. 지금 젖혔다는 것은 여기를 둘 때 이쪽 치받는 수까지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여전히 이 수는 100이 받아야 되고 그때 상변을 두면 흑은 실리로 앞서 나갈 수가 있죠. 이것이 승룡의 선수의 구상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좋은 구상 같은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것이 아니라 하나만 젖혀두고 여기를 돌파할 생각이라면 이쪽 부근의 단점이 완벽히 커버됐는지 약간 애매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네, 하나 젖히고 나서 생각을 하는 것은 뭐 심경의 변화라도 있을까요? 네. (30초) 차단을 갑니다. 네. 뭐 차단할 거라면 이곳을 안 해놓을 거라고 생각이 됐었고 이곳을 젖힌 다음에 초읽기를 한 번 또 사용했단 말이죠. 네. 뭐 계속 생각이 바뀌는 것 같기도 합니다. 원래는 치받으려고 했던 계획일 수도 있겠네요. 이쪽이 뚫렸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스라 선수는 여기 끊는 것을 노리죠. 30초. 하나, 둘, 셋. 약간 차이가 이 교환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이쪽 치받는 작전이 조금 애매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런 교환이 있는 거거든요. 이수와 이수가 있어서 백이 좀 더 단단한 형태가 됐고 지금 이쪽과 이쪽 맛을 다 커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아직까지도 승용희 선수의 작전이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를 젖힌 이상은 치받거나 혹은 젖히지 않고 여기를 돌파하고 젖힐 때 치받는 작전 그 두 가지로 보였는데 지금 다른 작전을 구사하고 있거든요. 일관되지는 않았네요. 이쪽을 두고 이렇게 둬서 이런 처리를 하겠다는 건데요. 강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원래 이스라 선수의 바둑하면 사실 저런 부분이 장기거든요. 묘한 타이밍에 상대가 예측하지 못했던 변화로 이끄는데 굉장한 장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지금 끼운수가 좀 그런 느낌이네요. 이건 정말 승용희 선수가 예측을 못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여기 백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끊는 수가 있어서 여기 백돌이 있고 이렇게 축으로 몰 수 있다면 그 축은 백이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백은 그렇게 교환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활용을 남겨둔 채 지금 이쪽에서부터 뭔가 전단을 구하는 것은 흐름으로 봤을 때는 나름 일리가 있는 작전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믿는다면 이쪽 부근에 이쪽 끊어서 활용하는 것과 이 두 점 쪽으로 활용하는 것 뭔가 흑도 찜찜한 구석은 많아요.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그렇다고 이 타이밍에 또 끊습니까? 이스라 선수가 그려보고 있는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인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방금 전 상황에서 일단은 잊고 나서 이쪽은 놔두더라도 흑이 한 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는데 네. 무엇을 구상하고 있을지.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진행이라면 이 싸움이 백이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여기를 건드려놨기 때문에 흑이 나가는 리듬이 생겼죠. 끊어서 이쪽을 나가놓는 교환은 느낌상은 별로 득이 없습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축이기 다섯, 때문에 여섯, 변을 받아야겠죠?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네, 일단 축을 방비하는 한 수 같은데 승용호이 선수가 신중합니다. 사실 30초. 이스라 선수도 하나, 그렇고 승용호이 둘, 선수도 그렇고 뭔가 셋. 과감성 면에서는 확실히 다른 선수에 비해 장점이 있고 뭔가 신중함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고 그렇게 이미지는 그랬거든요. 네. 오늘은 신중하네요. 아예 이쪽으로 그냥 뒷맛 좋게 잡았습니다. 어차피 여기 단수가 선수라도 일단 이 두 점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 승용호이 선수의 생각입니다. 여기를 단수 치면 나가기는 약간 흑도 떨리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지금 두 번이나 단수가 되다 보니까 하나, 여기를 두고 둘, 버리는 쪽으로 여기를 끊고 하나 밀고 씌어서 버렸을 때에도 여기는 안 당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단수 치면 항상 때려야 네, 되나요? 흑은 따낼 준비를 할 것 같고요. 여기서 어떤 수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 선수의 이쪽 끊어둔 수, 이 교환은 좀 아깝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 교환이 없다면 백은 이쪽으로 한 점을 잡고 이쪽에서는 실리를 도려내고 30초. 우변 쪽에서는 이쪽을 밀어서 둘, 여차하면 이 부분은 버리는 쪽으로 이제 전략을 세울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약간 덩치가 커졌어요. 행마하기가 좀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기세가 뭐 상당한데요. 뭔가 이스라 선수가 지금 느낌은 잘 안 풀린다고 보고 있는 것 같죠? 네. 상변 한 점 제압을 해갔죠? 여기를 빠지면 글쎄요. 지금의 흐름은 백이 약간 꼬였습니다. 이 싸움은 흑이 더 편하다고 보는 게 나을까요?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 30초. 끼우는 수는 제가 볼 땐 하나, 그래도 괜찮은 둘, 그런 셋, 수법으로 보였는데 여기를 끊고 다섯. 나간 그 교환이 좀 이상합니다. 플레이오프 3차전 최종국입니다. 이스라 선수와 승용우이 선수의 대국은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